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부동산의 민프로입니다. 부동산, 이것저것 정보는 들려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가게는 단순히 생업의 현장을 넘어섭니다. 수년간 쌓아온 단골 고객과 독점적인 비법,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가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이 가치를 숫자로 바꾼 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많은 분이 권리금을 관례적인 웃돈으로 생각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권리금 회수는 사업의 성패를 매듭짓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거래의 투명성입니다. 권리금 역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와 투명한 증빙이 뒷받침될 때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군 가치를 정당하게 회수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존권과 직결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내 권리의 기초 체력은 무엇일까요? 권리금 계약도 결국 부동산 거래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자산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관례적으로 거래는 계약금 10%와 중도금, 그리고 잔금의 흐름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는 잔금 지급 직전의 권리관계 재확인입니다. 단순히 날짜에 맞춰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빚이나 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권리금과 직결되는 문제일까요? 잔금 전 확인을 소홀히 해서 선순위 채권이 생기면 해당 상가는 경매 위험이 높은 불안한 물건이 됩니다. 이런 상가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고 권리금을 지불할 리도 만무합니다. 결국 등기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내 권리금의 시장 매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르는 호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내 가게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추후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내 돈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수단을 넘어 권리금 회수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법적 보호를 완성하는 골든타임 3종 세트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그리고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가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 변제권을 잃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가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피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오지 않는 상가에서 권리금 회수란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법적 대항력을 갖추는 조치는 내 가게를 언제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도입된 입금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금 흐름을 통장 거래로 투명하게 남기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많은 임대인이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거나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법령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를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년간 가게를 운영한 길동 씨는 권리금을 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아들이 직접 카페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길동 씨는 권리금 없이 나갔지만 건물주는 한 달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길동 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달치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방법으로 임차하지 않아야 하며 주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해서도 안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도 안 됩니다. 재건축 계획이 미리 고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팁을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요구나 권리금 회수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상가법상 이 시기를 놓치면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권리금의 가치는 결국 내 가게를 인수할
신규 임차인의 자금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6년 현재 강화된 금융 규제는 권리금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 한도를 줄여 신규 임차인의 자산 동원 능력을 위축시켰습니다. 가산금리가 적용되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이는 권리금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산금리 차이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의무도 챙겨야 합니다. 이제는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투명한 거래가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매출 자료와 권리 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제값을 받고 가게를 넘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권리금 보호는 사후 소송보다 사전 예방이 효율적입니다. 법적 분쟁이 감지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찾으십시오.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핵심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입주와 동시에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맞춰서 대항력의 우위를 점하십시오. 둘째, 임대인과의 모든 논의는 내용 증명이나 문자 등 증거력을 가진 형태로 반드시 남기십시오. 특히 계약 만료 1개월 전이라는 시한을 꼭 지키십시오. 셋째,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십시오. 깨끗한 장부가 최고의 협상 카드입니다.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기록하는 분들만이 피땀 흘려 일군 가치를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